우리가 1교시 때 지금 굉장히 좋은 제품에 대해서 저희 메인 제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보니까 여러분들 클린이라고 배웠는데 클린 어떻게 보니까 하고 싶죠? 먹고 싶죠? 근데 우리는요, 클린을 하게 되면 우리 제품을 먹게 되면 반드시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사사성경의 하나인 서경에서는요, 약을 복용하고도 호전 반응이 발생하지 않으면 질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말한 구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흔히 명현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장기간에 걸쳐서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이에요. 일시적인 반응.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징후이기 때문에 이 반응이 강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집니다. 보통 호전 반응은요, 회복과 치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증이라든가 불편한 증상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일주일 전으로 소멸되긴 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좀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오래 지속이 가능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전 반응은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안정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세게 그리고 점점 약하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맨아티크를 만났을 때 저는 허리 디스크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허리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말에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먹다 보니까 허리 통증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맨아티크를 만나기 전에 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조금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약 2주 정도 치료를 받아야지만 제가 움직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품을 먹으면서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하루 종일 아팠거든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났더니 다음날 멀쩡한 거예요. 보통 2주가 아파요, 정상인데. 그러다가 또 제품을 먹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또 통증이 옵니다, 허리에. 그런데 그때는 약 반나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옵니다. 또 왔더니 그때는 잠깐 제가 허리가 아파서 뜨거운 팩을 하고 한 2시간 정도 쪽잠을 자고 났더니 멀쩡해집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세게 나타나는데요. 점점 약하게. 그러더니 이제는 제가 언제 통증이 났는지 기억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제가 통증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몸이 아파서 염증이 생기면은요, 제일 처음에 통증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설 거예요. 근데 통증이 조금 지나게 되면 이렇게 궤양으로 됩니다. 근데 궤양이 조금 더 진화가 되면 이렇게 석회화가 됩니다. 우리가 궤양이 됐을 때 우리가 치유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를 만성으로 우리가 묵인해서 석회화까지 가게 되면 이게 좀 더 진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암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자기 세포를 자기가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희귀성 난치 질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뭐 석회가 있대, 용종이 있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반드시 몸 체질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본인한테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글리칸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는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저는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양 균형에 의한 호전 반응이 있는데요. 이거는 화학물질 증후군으로부터 세포가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체 내 충돌 현상이에요.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면역 시스템의 강한 거부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질환을 이길 수 없는 몸이었는데 질환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거고요. 대사가 잘 안 되는 몸이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 안에 자리 잡은 이 질병들이요. 우리 제품이 들어가면 똑똑똑 너 나와 이러면서 독소 배출이 시작되는데 독소가 배출이 시작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 건강해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독수에는 흔히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만성 피로, 어깨 걸림, 자두자두 피곤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자두자두 피곤한 만성 피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독소가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요. 체중이 증가하고 몸이 붓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침에 몸무게와 저녁의 몸무게가 굉장히 달라요. 약 1, 2kg 정도 저녁에 몸무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대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자고 일어났을 때 원래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몸무게가 조금 빠져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몸무게가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 축적이 돼서 체중 증가가 되고 몸이 붓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몸이 자주 쓰시고요. 이렇게 각종 질병, 근육량이라든가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독소 축적의 최종 단계는요. 이렇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렇게 성인병이랑 각종 궤양이나 종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소의 증상이 내가 첫 단계인지 두 번째 단계인지 세 번째 단계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럼 이렇게 독소가 쌓이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배출할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품 들어가서 먹기 시작을 하면요. 독소 배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보통 3, 5일간의 여러 가지 거부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요. 요 거부 반응이 나타난 다음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솟아납니다. 제가 어떤 분을 케어를 하는데요. 그분이 아침 먹고 토하고 점심 먹고 토하고 저녁 먹고 토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갔죠.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도 위가 조금 안 좋았던 분이고 비유가 굉장히 약했던 분이고 자기가 뭐만 먹었다면 소화가 잘 안 됐던 분이에요. 그럼 그쪽에 세포가 굉장히 약해졌던 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제품이 딱 들어갔는데 손상된 세포를 가장 먼저 복구를 시키잖아요. 우리 글리카는. 그쪽을 먼저 복구를 시키기 시작하면서 이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위벽세포는 1일에서 3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먹어가면서 중단을 하면 안 된다. 이벽세포 살아날 수 있게 천천히 먹어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우정 클린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같이 하기도 하고 가서 같이 이런저런 담소도 얘기 나누기도 하고요. 이런 강의가 있으면 같이 듣기도 하고 했는데 딱 하루 반 만에 전 한 3일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친구 증상이 심해서. 근데 하루 반 만에 언니, 저 이제 더 이상 토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견딘 거죠. 그러고 났더니 자기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교사를 했던 친구인데 너무너무 에너지가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독소가 배출되는 방법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끝나고 나면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막혀있던 신체 계통의 최적화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 몸에 조금 알러지나 이런 거 있었었던 분들이요,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일시적으로 몸이 붓는 과정에서 과체중이 일어나기도 하고, 알레르기를 하다가 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거는요, 케어를 하다 보니까 여기를 못 견디고 다들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 이 반응을 거치고 나면 굉장히 얼굴이 좋아지고 본인 스스로가 더 좋아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 2단계에서 절대 멈추지 않고 좀 더 견딜 수 있게 소통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요. 3단계 됐을 때 피부가 일단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질환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입맛이 개선되기 시작을 해요. 체질을 개선을 했더니 입맛이 변화가 됩니다. 제가 라면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클린을 끝나고 나서 라면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 먹어야지 하고 먹었더니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몸에 안 좋은 거는 입에 맛있어요. 근데 몸에 좋은 거는 입에 맛있지 않습니다. 제가 몸의 체질이 개선이 되고 건강해졌더니 그 라면이 별로 그렇게 맛있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독소 배출의 단계입니다. 그럼 호전 반응은요, 어떤 반응이 주로 나타나면요, 나른하고 졸리고 이런 이완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변비라든가 설사라든가 두통, 이런 과민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요. 또한 이렇게 뽀르즈라든가 발진, 그리고 눈곱, 이런 배설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발열, 구역질, 복통, 나른함, 이렇게 회복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클린을 들어갔을 때 이 많은 과정 중에서 어떤 반응이 가장 먼저 나타날까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세포 중독 정도에 따라서 개인의 예민도에 따라서 어떤 게 먼저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 이 네 가지가 다 나왔다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클린이나 글리칸을 먹고서 반응이 나오지 않는 분이 간혹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부터 건강 보조식품을 좀 찾아 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좀 건강이 음식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맨아트크를 만나서 글리칸이 들어가니까 저는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몸무게가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거였고요. 두통이라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만에 저는 바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 영양이 채워져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분들은요, 아직 내가 영양이 채워지지 않아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내가 좀 더 세포에 일을 할 수 있는 일꾼, 에너지원을 넣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 호전 반응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제가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두통하고 어지럼증이에요. 예, 저는 그날 아침에 먹기 시작해서 오후에 두통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평상시에 두통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반응인데요. 보통 저는 당일날 나타났지만 보통 3, 4일 정도 지나면 나타나긴 흔한 호전 반응이에요. 이런 거는요, 독소가 혈액을 통해서 배출되는 과정에서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뇌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린 초기 단계에 이렇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소금이라든가 국물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이랑 산소, 호르몬 운반이 정상화가 되면은요, 두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까 클리닝 하다가 뭐 중간에 멈췄다, 디톡스를 하다가 멈췄다 그런 분이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도 디톡스를 딱 하다가 하루 만에 제가 중단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였냐면요. 제가 평상시에 현기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빈혈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딱 앉았다 일어나니까 앞이 현기증이 나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하루 만에 중단을 했었는데 이런 걸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할 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정도는 꼭 소금을 가지고 다니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소금을 먹으면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반응. 네, 졸려요. 우리 강의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졸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저분 클린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고요. 권태감이 올 때도 있어요. 네, 이런 증상들은요, 몸 안에 세포가 재생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일 소화안이라고 이런 장기들이요, 잠이 들고 휴식을 취하게 되면은요, 반대로 잠든 사이에 면역은 잠에서 깨어나서 세포에서 발생한 노폐물 찌꺼기들을 청소를 하고 면역 활동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휴식을 취하면 면역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피가 맑아지고 더군다나 눈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깨끗해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어떤 분이 자기는 낮잠을 한 번도 자지 않는데요. 낮잠을 잘 자지 않는 분이래요. 근데 클린을 하면서요. 엉덩이만 대면, 버스만 타면 그렇게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클린을 잘 끝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네, 물을 많이 먹을수록, 그리고 잠을 많이 잘수록 어떻다? 이렇게 발생한 노폐물 찌꺼기를 청소를 한다. 우리 몸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주무세요. 졸리면 정말 하루 종일이라도 자면 오히려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나타나는 반응. 네. 오한, 발열, 몸살입니다. 근데 미세하게 발열이 나타나요. 열이 없는 것 같은데 재면 조금 나타나는 그런 증상.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 반응은요. 평소에 좀 내 몸이 기초 체온이 좀 낮으신 분들이 있죠. 저체온이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손발이 찬 사람의 경우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회복 과정에서 맑은 혈액이 장기로 몰려오게 되면은요, 특히 대장이랑 간에 수분과 혈액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럼 피부나 근육의 혈액량이 줄어들면서요, 체온이 떨어지고 추위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발열 통증은요, 백혈구들이 청소나 식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소비자분을 하는데요. 그분이 혈관 나이가 80세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추워했어요. 처음에 만났는데 손발이 너무너무 찼었고요. 손 끝에 있죠. 말초신경 끝을 만졌더니 무슨 제가 대리석을 만진 것 마냥 얼음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요, 배에 찬 것도 당연한 거고요. 어깨에 손을 넣어봤더니 어깨에 제가 차가운 대리석을 만진 것처럼 어깨가 차가운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분은 지금 대사도 되지 않고 여러모로 지금 많이 고장이 났구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클린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중간에 클린 중간중간에 제가 찾아뵙고 그분을 관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름이었거든요. 만날 때마다 항상 경량 패딩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여름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이 날씨에 왜 경량 패딩을 들고 나왔냐? 그랬더니 이제 저를 만나면 카페에 들어가잖아요. 카페 에어컨 바람이 자기가 너무 뼛속까지 싫어서 못 견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몸이 찬데 클린징 들어가니까 자기가 좀 더 오한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클린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분을 관리하면서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여름에도 수면 양말을 신고 잠을 잤대요. 근데 이제는 더워서 수면 양말을 못, 못 신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땀이 나기 시작을 하면은요, 세포 안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온이 상승으로 인한 증식한 백혈구가요, 몸속의 노폐물이라든가 독소를 제거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면역 회복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 네, 설사라든가 변비라든가 혈변입니다. 설사 많이 흔히들 나타나죠. 몸이 자궁쪽이 조금 차가우신 분들 냉기를 빼기 위해서 설사도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건강한 세포로 치유되는 과정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수분을 끌어모으면서 설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설사를 하면 호전 반응으로 설사가 아니라 흔히 우리가 설사를 하게 되면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굉장히 힘이 들어집니다. 근데 호전 반응으로 설사를 하잖아요. 개운해요.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현인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판단할 수 있어요.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허리가 아팠을 때와 호전 반응으로 허리가 아팠을 때 강도는 세지만 느낌이 다른 거 전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변비는요, 아주 오래된 숙변, 정체된 숙변 독소들이요, 유산균을 부패하거나 발효시키면서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하수구처럼 장의 내용물이 막혀서 생기는 겁니다. 예, 이런 정제된 수분이 나오는 구멍은 하나인데 여기저기 부풀어서 서로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변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 개선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다량의 숙변이 배설되면 어떻다? 네, 사라집니다. 이때 괜히 힘들다고 약 먹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연 치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다음 나타나는 건, 네, 잠깐만요. 예, 독가스입니다. 독가스, 방귀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먹는 순간부터 독가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이 제가 만약에 딱 반응을 보이면요.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재밌는 거, 그리고 가장 힘든 것도 다 독가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이런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장 속에서 정체된 숙변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숙변이 부풀어요. 그래서 가스나 독소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빙료나 가스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것 또한 다량의 숙변이 배설된 뒤에 사라집니다. 네. 다음, 네, 소변에서 거품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혈류가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고요. 소변에서 악취가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요, 신장이랑 방광에서 혈액이 정화가 되고요. 노폐물이 분해돼서 배출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뇨라든가 통풍, 관절염, 특히 몸이 산성이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거품이 일고 찌린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소변의 양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심한 대사질환 환자는요, 피와 함께 혈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음, 제가 양자추천기를 해보고 그분들이 약간 몸이 산성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제품을 먹고 해서 먹는 동안에 본인들 굉장히 피곤함을 느껴해요. 근데 혹시 산성이 아니신 분들, 아니면 수치가 정상에 조금 가까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먹고 에너지가 납니다. 저는 먹고 기운이 팔팔 나가지고요, 오히려 집안 청소를 막 하고 대청소하고 그릇 꺼내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음, 다음 나타나는 거. 눈이 충혈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나타나고요. 눈곱이 낍니다. 이건 뭐다? 예, 간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눈은요, 간의 창이에요. 우리 몸에서 모세혈관이 많은 부분이요. 심장하고 눈하고 뇌의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눈의 모세혈관에서 정체된 지방 독소가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풀어 오르면서 배출이 되는 과정이고요. 눈에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면서 눈동자 경과가 굉장히 뚜렷해져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끝나고 보면 눈이 되게 선명해지고 눈동자가 오히려 커진 느낌 들어가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충혈이 된 경우 약 1, 2일차나 3일 후부터 찜질이 도움되는데 이건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네, 제가 어떤 분이 들어갔는데요. 그분이요. 눈이 그렇게 시리대요. 근데 그분이 한동안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유지기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눈이 시리다고 그런 반응을 보여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지기 끝나고 나니까 눈이 더 잘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하하하 웃고 있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입을 웃고 있는데 눈물이 흘리죠? 근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흘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또한 어떻다? 끝나고 났더니 간 기능이 정상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케어했던 분 중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에 이렇게 충혈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혈관도 안 좋고 간이 안 좋은 걸 본인이 알고 계셨었어요. 근데 이분도 클린 도중에 나타나진 않았어요. 왜? 영양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유지기를 하면서 이렇게 빨갛게 충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병원에 가봐라 가봐라 하는데 이분은 다행히 호전 반응을 이해를 잘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고 나더니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어떻다 눈동자가 굉장히 약에 지쳐서 누리끼리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파랗게 선명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다음 나타날 수 있는 반응, 네, 부종입니다. 보통 얼굴이랑 다리에 나타나는데요. 예, 신장은요, 인체 정수기 필터예요. 보통 얼굴하고 다리에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저는 자고 일어났을 때 주먹이 쥐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손에 붓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얼굴, 다리, 손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재생과 영양의 흡수및 배설도 모두 수분의 양이 좌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체가
혈액으로부터 소변을 여과하고 물과 영양소를 재흡수하는 과정에서 수분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세포 밖의 수분량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세포 내 수분, 세포 외 수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타날 수 있는 반응, 예, 흉통이에요.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품을 먹었는데 가슴이 심장이 뛴대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 먹어도 심장은 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했더니 심장이 조금 크게 뛴대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폐에 질병 세포가 제거되는 과정에서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세포가 줄어들어서 호흡이 빨라지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전 반응은요, 내가 겪었던 게 차례대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떤 질환이 있었는지 알면은요, 그게 하나둘씩 나타나면, 아, 나 이 부분이 치유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혈관 속에 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 녹아서요,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혈류량이 증가해요. 그러면 어때요? 증가하다 보니까 심장박동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심장박동은 보통 이 정도 되는데요.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많이 나타나는 반응. 피부 발진이라든가 가려움입니다. 이 피부 발진 가려움은요, 본인도 괴롭고요, 보는 사람도 괴로운 그런 반응인데요. 피부 발진 저 주변에 조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다? 독소 배출 단계 3단계 딱 거치고 나면 다 피부가 기존의 피부보다 더 좋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견뎌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세포가 재생되면서 병든 세포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피부로 올라가서 발진이라든가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토피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반드시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왜? 밀어 올라가면서 발출되는 역할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간이라든가 성인병, 대사질환, 그리고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피부에 여러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희 가까운 사람인데요. 평상시에 아이스크림, 통조림, 가공식품 이런 걸 엄청 좋아해요. 라면뿐만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달고 살고 그러면서는 있는데 그럼 어때요? 장이 별로 좋지 않겠죠. 이브니 클린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등에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반응이 안 나타나면 이분은 영양을 더 넣어줘서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근데 반응이 바로 나타났어요. 예, 가렵고 고통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장은건이 개선이 되니까 본인의 컨디션이 더 좋아졌겠죠. 네. 다음에 나타나는 거 불면증입니다. 이 불면증은요, 신경 근육에 붙어 있던 노폐물과 독소가 움직이면서 옆에 신경세포를 눌러서 자극되어서 오는 증상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머리만 대면 잠을 잤대요. 근데 클린하면서 불면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인 거죠. 뇌에 영양이 공급이 되면서 뇌가 균형을 맞추려는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뇌는 인체에서 가장 많은 영양이랑 산소, 혈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생체 리듬이 바뀌면서 나오는 증상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저도 불면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클린을 하는 도중에 제가 한 2주 정도 저도 불면증에 조금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어느 순간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2주에서 3주 정도의 사이가 됐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낮잠 머리에만 대면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억울한 건 뭐냐면요. 저 밤에 잠깐 잤거든요. 한 5분만 잔 것 같은데 눈 뜨니까 5분 잤는데 아침인 거예요. 그만큼 숙면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이신 분들도 내가 이러한 과정 때문에 불면증이 나타나는구나. 이 기간을 지나고 혈류랑 이렇게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면 내가 이제 숙잠을 자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 외에 기타 여러 반응들이 있는데요. 에, 멍이 드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뭐냐면요. 오른쪽, 왼쪽 있는데, 오른쪽에 류마티스 관절 그 판정을 받았고요. 자꾸 뼈와 뼈 사이에 수액이 생겨서 그거를 뽑아내는, 주사를 가서 그 액체를 뽑아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그쪽 다리만, 오른쪽 무릎만 멍이 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얘 글리칸 너무 똑똑하지 않나요? 들어가서 나한테 가장 손상된 세포를 먼저 복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먼저 복구를 시킨 거죠. 그러고 나더니 산에 올라가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하혈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아, 나 이거 먹으면 하혈을 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러고 나서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혈을 한다고. 제가 그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는 얘기는 했었는데, 초창기였었고. 그런데
그분이 6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자궁 내막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조금 견뎠으면은 그거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제품을 먹기 시작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염 있으신 분들은요, 배가 아파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요, 배가요, 임신한 것처럼 부풀어 오르신 분이 있어요. 그거는 대장이라든가 자궁에 아주 단단한 누룽지가 꽉꽉, 우리 누룽지 끓이려면 어떻게 해요?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럼 부풀어 오르잖아요. 찬 게 꽈득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디컬 피드가 들어가니까 이게 부풀어 올라서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분도 계십니다. 아, 제가 저희 아들의 케이스를 얘기를 했겠습니다. 제가 먹고 제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때 저희 아들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있는데 둘째 아이는 먹고 피부가 점점 좋아집니다. 근데 첫째 아이가 먹기 시작하고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이렇게 수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긴 팔에만 올라왔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다리에도 수포가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났더니 온몸에, 그리고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전부 다 수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잘 모를 때였었고, 이 사진을 들고 제가 우리 스폰서님한테 가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그랬더니 무슨 어린아이가 이렇게 강한 항생제에 노출이 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아이는요, 5살 때 굉장히 큰 수술을 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태어날 때 배에 선천적으로 혹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조금 민감한 아이라서 영아산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살 정도 됐으면 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원래 우량아로 태어났거든요. 4.2kg 우량아로 태어났는데 애가 항상 배가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세 때 안 되겠다 검사를 해봐야겠다 하고 검사를 했는데 장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때 CT 촬영을 한 결과 배에 15cm 혹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선 빨리 수화병동으로 옮겨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옮겨서 바로 그 다음날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배에 15cm 혹을 떼어내고 났더니 어 보통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복강경 수술에서 40분 만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근데 3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수술실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각종 상상을 다 하게 되거든요. 수술실 문이 열려서 나타나는데 콧줄, 소변줄, 동맥줄 막 이것저것 하는데 8개 호수를 달고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그렇게 수술이 오래 걸렸던 거는요. 뱃속에 혹 15cm를 떼어내면서 그 속에 장기들이 말려 들어가는데 그 말려 들어가면 정상적인 장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 횡격막을 한이라고 대수술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나오고 한 달 동안 회복 기간이 걸쳐서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금식이었어요.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했어요, 이 아이가. 근데 그때 맞은 항생제가 감기약 항생제였을까요? 아니, 강력한 항생제였겠죠. 제가 그게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는 강력한 항생제에 노출이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조금씩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얘한테 한 30만 원 정도씩 한 7, 8개월을 계속 먹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빨갛게, 그리고 온몸이 전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가 미국을 가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요. 미국의 스티브 뉴전트 박사의 강의를 듣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스티브 뉴전트 박사가 하는 말이 사람의 몸은 다 누구나 다르다. 물이 굉장히 메말라 있는 논에다가 종이컵으로 뿌려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게 논에 갈라져 있는 데는 살수차를 뿌려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한테는 강력한 항생제에 노출이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세포털이 말라 있구나. 얘는 다량으로 먹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 한국에는 엠브로토스 라이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제가 미국에서 5통을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갖고 와서 이 아이한테 아침, 저녁으로 엠브로토스를 먹였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카탈리스 대사가 잘 되게, 아침, 저녁으로 에이오, 항산화 잘 되게, 그래서 집중해서 얘를 먹였습니다. 엄마들 아이들 아프면은 항생제, 감기 항생제 막 코 막고 먹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약은 그렇게 먹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먹지 않으면 제가 학교로 보내지 않을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챙겨서 다량으로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라왔었다 터졌다 하던 것들이 이제 터지지 않고 이렇게 거뭇게 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딱 지나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피부가 됐습니다. 다리요? 이렇게 말끔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존의 자기 피부보다 더 좋아졌어요. 재생이 빨리 돼서. 제가 이거를 딱 아는 순간, 30만 원씩 7개월, 8개월을 매겼는데, 그럼 비용이 얼마지 여러분들 계산이 되시죠?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아이한테 집중적으로 매긴 거는요, 이렇게 된 게 보통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전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나타날 때는 어떻다?
다량으로 넣어서 오히려 빨리 효과를 보는 게 경제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먹인 거는요,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여러 개 하느니 어떻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5살 때 그렇게 하고 나서 키가 조금 자라지 않았거든요. 우랑화로 컸는데도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때 이 항생제를 뽑아내고 나서 그때부터 애가 키가 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한테 문제가 있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거는요. 반드시 뽑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다음 저의 호전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로 사진으로 보이는 호전 반응도 있는데요. 저는 사진이나 데이터로 기록할 수 없는 명현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통이 있었고요. 졸림이 있었고요. 현기증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뭐냐면 몸살이 조금 왔고요. 눈떨림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도 원래 눈떨림이 좀 있어서 그냥 주기적으로 그런가 보다. 우리 건강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들이 눈떨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다른 제품을 먹는데도 눈떨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달 정도 갔는데요. 그 뒤로부터 제가 눈떨림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명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허리 통증, 디스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허리 통증 이런 게 있었고요. 생리 주기가 조금 빨라졌었어요. 저 되게 정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안에서 노폐물을 배출을 하다 보니까 빨리 배출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생리 주기가 조금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좋은 반응인 거죠. 그리고 다리에 경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요, 임신했을 때도 다리에 매일매일 쥐가 나가지고 남편이 주물러 줬었거든요. 근데 임신했을 때 못지않게 클리닉을 하면서 다리에 경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반응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렇게 사진이나 데이터로 기록할 수 없는 제가 명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클린 전, 클린 후입니다. 라인이 변경이 된 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그리고 또한 혈색이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드름 피부이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여드름을 굉장히 많이 가서 짰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미들이 저는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효진 사장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뿌리를 치유를 했더니 겉이 보여지는 것이 좋아졌다. 네, 제가 내부 독소를 제거를 했더니요. 이런 조금만 기미들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때 여기 약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지금은 가까이 제가 드리면서 보여드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피부과 가서 기미 긁어내는 시술 하시잖아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죠. 그런데 내부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자외선 받아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피부과에서 기미를 긁어내는 시술은 하진 않았지만 내부 독소를 제거를 했더니 자연적으로 사라지고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아파야 낫습니다. 네, 아파야 낫는데요. 우리가 더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더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몸이 아픈 거는요, 몸에 생긴 문제를 다스리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 몸이 질병이 생겼을 때 그 몸은요,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 투쟁을 하고 막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연치유력이 어떻다? 우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요, 생수나 레몬수 국물을 좀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중요한 거는요, 소규한 분과 자주 소통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런 반응이 왜 일어났는지, 불안감을 극복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호전반응 관리를 잘 하잖아요? 그럼 일단 그분의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소개도 일어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요, 좋아지는 그분을 보고요, 제가 더 보람을 느껴요. 네.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여러분, 이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